오늘은 좀 투엘 감독의 잉글랜드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넬 방송이 좀 오랜만인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 뭐 예상 라인업,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엘 감독은 어떤 감독인지, 또 첼시 팬으로서 바라보는 투엘 감독은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투엘 감독 선임을 보면 로마노 히어로이고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체들도 다루고 있고요. BBC, 뭐 맨노도 다뤘었고 타임즈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엘 감독은 잉글랜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잉글랜드로 가는 이유는 투엘 감독이 미넨에 나오면서 딱히 갈 곳을 못 찾고 있었고, 맨유 얘기도 좀 나오고 첼시 얘기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딱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잉글랜드 역시도 사우스게이트가 물러나고 나서는 임시 감독 대행 체제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둘의 이 의견이 좀 맞물린 게 아닐까. 무직 상태의 감독이 지금 잉글랜드 국대 자리라면 국대 감독으로서는 최상위 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좀 맞물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BBC가 몇 시간 전에 초기 대화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 안 가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순조롭게 순항을 타면서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잉글랜드가 왜 투엘 감독을 선임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장점이 생각보다 많은 감독입니다. 돌문 때는 10개가 넘는 전술을 썼을 정도로 굉장한 전술가이기 때문에 3백과 4백을 병행해가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감독이거든요. 그런 감독인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직접 경험해본 감독이기도 하고 선수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임스, 칠웰, 뭐 갤러거도 조금 썼었고, 뭐 케인, 다이어, 스털링 등 생각보다 직접 기용해본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 굳이 감독을 해보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수를 많이 기용해봤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그 부분도 적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직 감독 중에서는 최상위 티어거든요. 잉글랜드 사람이 잉글랜드 감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뭐 카펠로나 이런 감독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잉글랜드 감독이 했는데, 근데 지금 잉글랜드 감독 중에 무직이 됐든 현직에서 지금 클럽팀을 맡고 있는 감독이든 딱히 투엘 감독을 이길 만한 감독도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무직과 잉글랜드가 빼오기 좋은 감독인가, 이런 걸 다 고려해봤을 때 투엘 감독이 최상위 티어는 맞거든요. 미국의 포체티노 감독이 가면서 미국이 많은 대우를 해줄 정도로 이 클럽팀에서 어느 정도 족적을 남긴 감독들은 아무래도 국대에서는 좀 대우를 받거든요. 그만큼 경험이 많고 토너먼트 위주로 돌아가는 이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투엘 감독이 선임된 것 같은데, 토너먼트 얘기를 했으니까요. 스코카라는 곳의 기준으로 따르면 투엘 감독이 이제 준결승, 첼시를 이끌고 준결승에 가면 무조건 결승을 진출했다고 합니다. 6승 1무인가 그래요. 그래서 월드컵은 아무래도 본선에 진출하면 토너먼트가 있고 또 16강, 8강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토너먼트에 특화된 감독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투엘 감독은 더 말할 거 없이 토너먼트에는 특화된 감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도 좀 명확하죠. 이 첼시와 미넨을 거치면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전술적인 것도 그렇고 몇몇 포인트에서는 저 선수를 왜 내보내지? 저 선수를 왜 저렇게 쓰지? 특히 미넨에선 이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투엘 감독은 그들이 영입되고 금방 잘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첼시에서도 오바메양이나 스털링 같이 고주급의 나이가 많고 영입할 당시에도 아무리 투엘이지만 저 영입이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 영입, 이젠 국대니까 선수 기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투엘 감독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넨에서는 십몇 년 동안 뭐 클림스만이나 이런 감독들을 제외하고 나면 역사상 최악의 바이언 감독이 아닌가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미넨에서는 정말 부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백을 쓰든 4백을 쓰든 이 좌우에 일단 부상이 많다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좌우 윙백, 풀백에 쓸만한 자원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루크쇼 부상이 많고요. 칠웰 부상이 많고요. 이제 워커도 종종 부상이 있지만 워커는 이제 나이가 많고요. 제임스 부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추가 돼줘야 될 자원들이 계속 부상이 있고, 이들을 뛰어넘을 만한 잉글랜드 자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보면 사카를 왼쪽 윙백으로 예측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 자료 화면이 나가겠지만 그럴 정도로 3백을 쓰든 4백을 쓰든 이 윙백과 풀백 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근데 투엘 감독의 축구를 보면 윙백을 한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립니다. 옛날에 칠웰 제임스를 쓰는 거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리고 거기서 재미를 많이 봤던 감독이거든요.
그런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부침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투엘 감독이 좋은 자원을 발굴해내지 않는 한은 이 부상은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7월도 이제껏 부상이 계속 많았고 루크쇼 말할 거 없고 제임스 말할 거 없잖아요. 아놀드 한 명 가지고 축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풀백이 있어서 좀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잉글랜드 스쿼드의 단점이자 투엘 감독이 그러면 좀 어려움을 겪으니까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내부 잡음이 많으면 그 미넨에서도 그렇고 첼시에서도 그랬고 이전 감독을 맡았던 것도 다 그렇습니다. 돌문도 그랬고 뭐 파리도 그랬고 감독이 방향성을 좀 잃습니다. 투엘 감독은 발언도 되게 과격해지고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팀 분위기나 뭐 팀의 방향성에 있어서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투엘 감독이 만약에 잉글랜드 스쿼드는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좀 개성 강하고 좀 에고가 센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좀 투엘 감독이 잘 엮을 수 있을까? 감독의 능력과는 별개로 어딜 가든 잡음이 있었던 감독이다 보니까 잉글랜드 국대에서도 그런 걱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쿼드 예측을 하자면 아까 봤던 스쿼드대로라면 사카를 거의 윙어처럼 전진시켜서 좀 변형 뽀백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스쿼드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투엘 감독이 첼시에서 잘 썼던 3-4-3에 껴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요. 사카가 우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풀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좌풀백으로 가는 거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좌우 풀백, 윙백의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사카는 우윙에 다시 두고 윙어 한 자리를 비워놓고 7렐이 많이 전진한 상태에서 아놀드가 인버티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그려봤고요. 저는 굳이 3백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4-2-3-1 내지는 4-3-3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케인, 포든, 파머, 사카, 벨링엄, 라이스, 7렐, 아놀드, 코릴, 스톤스인데 요 왼쪽 풀백 자리는 7렐도 지금이야 멀쩡한 거지. 계속 7렐을 집어넣는 이유가 지금이야 멀쩡한 거지 7렐도 부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루크쇼를 넣어도 되고 다른 자원을 좀 찾아봐야 된다. 좀 건강한 자원을. 워낙에 부상이 상수인 자원들이니까 요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에 아놀드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자원, 이런 자원들을 찾는 것이 아무래도 투엘의 잉글랜드의 좀 핵심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골키퍼는 또 따로 얘기하는 게 옛날부터 맨디를 쓸 때도 그렇고 골키퍼의 선방력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거든요. 에드와르 맨디가 빌드업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기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투엘 감독은 이 3백 내지는 4백 여기서 후방 빌드업이 나가는 걸 바라지 특히 조르지뉴를 기용하면서 조르지뉴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풀어나갔거든요. 후방 빌드업을. 미넨에선 노이어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크게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픽포드가 최근에 선방도 그렇고 빌드업은 워낙에 안 되던 거니까 딘 앤더슨을 좀 더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픽포드가 온다 그러면 빌드업보다는 좀 선방에 주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딘 앤더슨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좀 얘기하면 잉글랜드 감독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클럽팀에서는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고 무리뉴 감독처럼 괜히 계속 클럽팀 해보다가 무리뉴 감독도 점점 경쟁력을 잃다가 지금 무리뉴 감독이 터키 리그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겔스만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한번 경질되고 나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첼시도 있었고 토트넘도 있었고 파리 생제르맹도 있었지만 지금 독일 국대를 선택하면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을 잡지 않았습니까? 투엘 감독도 나이는 이제 제법 중간치에 들어가지만 한두 시즌 정도는 2026년 북중미까지는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투엘 감독도 요즘에 한 템포 쉬면서 클럽팀보다는 이제 경기가 많지 않으니까 전술적인 실험도 해보면서 이러고 다시 클럽팀에 복귀하는 것도 괜찮은 그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고요. 쉬는 감독 중에서는 최상위 티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투엘 감독과 잉글랜드의 이색적인 만남을 한번 다뤄와봤습니다. 그래 간만에 이렇게 판넬로 하니까 재밌기는 하네요. 이게 참 2-3년 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었는데 간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어수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